대구 경북 대표 시사 프로그램 강수영의 이바구 곧 시작합니다. 자, 한 달 만에 또 우리가 사랑하는 정치인을 뵙습니다. 조대원의 정치한 시각 뵙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오랜만에 뵙습니다. 뭐 저를 사랑한다는 그 네. 방송 언론인도 있고 국민들도 있고 너무 좋네요. 자, 아무리 이제 목이 칼이더라도 소신 발언을 하시는 우리 조대원 최고위원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참 많은데 어쨌든 공교롭게 그 한 달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뭐 어쨌든 개혁신당이 지금 창당 이래 가장 주목 아닌 주목 그리고 위기라면 위기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태균 게이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개혁신당이 참 위기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최근에 이준석 천하람 내 친구 천하람 자식아 전화해라 임마. 이준석 천하람의 개혁 이미지가 실종되었고 명태균 게이트 때문이죠. 이른바 7불사 뭐 홍매화 논란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지금 방송에 아주 제일 많이 출연하고 있는 게 이제 김용남 전 의원이시고 허은하 대표의 목소리, 이준석 천하람 의원의 목소리 조금씩 좀 온도차도 있어 보이고요. 당내는 적지 않은 혼란상이랄까 뭐 여러 가지 백가정명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대원 최고위원님 혹시 당내 분위기는 지금 좀 어떻습니까? 뭐 차분합니다. 아, 의외로. 예, 뭐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 아까 우리가 대기실에서도 네. 뭐 밥까지 주시면서 이렇게 뭔가 뽑아내려고 하는데 네. 아는 게 없어요 저는. 왜 지도부신데 네. 어떻게 아는 게 없으십니까? 네. 일단은 뭐 제가 당사자가 아니고 일단 그 2월 달인가 그랬죠. 네. 그때 저는 뭐 하고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대구에서 엄청. 그렇죠. 대구에서 대구 시민들한테 욕 먹고 또 우리 당원들한테 제가 뭐 준석이 했다고 또 욕을 뭐같이 먹고 하루 종일 욕 먹으면서 진짜 이 악천고투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저도 이준석 전 대표 만나서 좀 물어보고 싶지만 만날 수가 없고 다 통해서 듣는 얘기인데 그게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당 지도부에서 이제 결정을 한 거는 그 이래저래 이제 저한테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막 전화도 오고 해요. 제보도 오고. 예. 근데 내용이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직접 확인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제보라면 제보, 정보라면 정보를 가지고 그걸 내가 이렇게 판단해서 얘기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우리 지도부는 결정한 게 이제 모든 정보나 첩보가 있으면 대표한테 내어놓고 대표실에서 정리를 해서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얘기하는 걸로 정리되는 의견을 내자. 그래서 중구난방으로 막 떠들지 말고 그래서 여기 김용남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지난번 지도부여 이번 지도부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프리한 위치에서 저처럼 이제 뭐 정보 첩보가 막 혼재된 가운데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저는 그런 위치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뭐 저한테도 아까 계속 물어보시는데 당 대표 입장이고 제 입장이다. 그걸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아까 제가 가깝다고 그랬잖아요. 이준석 천하람이 가깝다고 했으니 그분들은 직접 통화해서 물어보는 게 뭐 제일 확실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 뭐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조대원 최고위원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 중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제 세간에 있는 의혹이 이제 2022년 6월에 있었던 이제 창원 의창구 재보궐선거 당시에 김영선 전 의원이 어떻게 해서 뜬금없이 거기에 공천을 받게 됐는가 여기서부터 의혹이 사실 시작하는 거고 지금 세간의 이야기들이 근데 이제 당시에 4선이었고 당시 4선이지만 사실상 10년 동안 거의 뭐 정치계를 떠나 있었고 저 사람은 이제 정치 생명이 끝나지 않았는가 이런 평가가 당내에서도 있었는데 뭐야 뜬금없이 이제 이런 이야기가 지금 세간에 많이 나왔는데 이준석 대표는 뭐 그 사람 할 만했다 자기가 그때 당 대표였으니까 윤상현 의원이 이제 그 공천관리위원장이었고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수조물에 물 떠먹기도 전이고 이미지도 나쁘지 않았고 거기서 여성 의원이 된 적도 없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비정상적인 공천은 아니었다 하면서 약간 한 발 빼는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 조대현 최고위원께서 고향정의 당협위원장이셨잖아요. 그렇죠. 제 전임자죠. 그 전임이 김영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고향에 있던 사람이 그리고 창원이 또 자기 고향도 아닌데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 갑자기 어떻게 저기로 넘어갔지? 이건 의혹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도 그 당시에. 오늘 제 최고위 모두 발언 내용 그대로 지금 읊고 계시네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니 뭐 수돗물 먹기 전에는 이미지가 괜찮았다고요?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준석 대표가 아저 의원이. 그건 자기 생각이고. 오. 내가 오늘 저기 최고위 모두 발언에 다 얘기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예. 김영선 같은 구태 중에 구태 이미 정치 생명이 끝난 사람을 예. 괜찮은 이미지라고 얘기한다는 자체가 죄송합니다. 네. 들어오기 전에 뭔가 내한테 빼내려고 지금 김치볶음밥 먹여가지고 계속 목이 메여가지고 밥을 먹으면 안 되는데 아이고. 아, 이제 김치볶음밥을 한번 너무 맛있게 했는데 예, 점심도 못 먹고 대구 내려왔기 때문에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네. 어쨌든 김영선 전 의원은 제 전임자고 네. 그분이 원래 비례대표를 2번이나 받아야 연달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잘 없죠. 그러니까 용해인 같은 사람도 네. 제2의 김영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비례대표를 2번 받는다는 건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네. 그건 아주 수가 네. 안 좋은 쪽으로 뛰어난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또 공천을 어디 받냐면 일산 서구를 받거든요. 당시에 네. 2004년도에 네. 일산 서구는 당시에 강남 3구하고 똑같을 정도의 보수 텃밭이에요. 그러니까 갖다 꽂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길을 김영선이 꿰찼다는 거는 그 정말로 탁월한 로비 실력, 인맥 관리가 투철하고 윗사람한테 아부하고 이런 거는 아주 뛰어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저기 되셨을 때도 그 뒤에 딱 사진 찍고 네. 내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가깝다. 네. 나는 이 얼굴 간지러워가지고 낯 간지러워 그런 걸 못하는데 예. 일부러 뚝 떨어지는데 오. 그게 또 정치판엔 통해요. 예. 옆에서 막 이런 사진 찍고 어. 가깝다 이러면 이게 통해. 어. 그러니까 보세요. 제 전임자는 김영선, 제 후임자는 김현아. 예. 김연아는 돈 받아가 지금 저렇게 4천만 원인가 받아가 저래 있고 나는 진짜 화가 나는 게 내 아래 위로 좀 조대원이를 밀어내려면 좋은 사람을 갖다 놓고 예. 해야지 기껏 나를 위해서 예. 내 대신 공천 대신 받게 만든 사람이 그렇게 김영선 같은 사람이고 나를 밀어낸 사람은 김연아 같은 사람이고 네, 이런 것들이 참 국민의힘 저당은 진짜 정을 주려고 해야 만정 떨어진다고 보는데 그러고도 다들 할 말이 많아요. 온갖 예. 핑계를 다 대고. 그래서 어쨌든 김영선 때는 제가 2016년도에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해서 딱 나가니까 네. 그분이 전화 와가지고 전화번호도 없었는데 네. 전화가 와서 보자고 하더라고 자기 사무실에. 오. 그래 불려갔더니만 네. 나보고 딱 이러더니만도 뭐 학력 경력을 이제 받는 모양이지. 그러니까 네. 자기가 봤을 때 그동안 동네에서 나온 사람보다는 좀 괜찮아 보였는지 네. 하는 말이 아이고 이렇게 뛰어난 인재가 있는 줄 알았으면 네. 미리 내한테 왔으면 내가 도의원 공천 좋지 이러더라고. 오. 그럼 오해라고. 그렇잖아.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해서 자기하고 지금 경쟁하는 사람인데 그 너무 좀 약간 모욕적인 얘기 아니에요? 뭐 모욕적인 생각해보면. 얘기지. 네. 그래서 저도 어떻게 했냐면 네. 뭐 솔직히 말하면 그분을 놀려주려고 네. 아이고 내 꿈이 대통령인데 도의원부터 해가 언제 대통령 하겠습니까? 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기초의원 도의원 저기 비하했다고 또 그러던데 네. 비하의 뜻은 아니고요. 네. 김영선 의원이 그렇게 택도 아닌 소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택도 아닌 소리로 받고 이래 나와버렸던 네. 기억이 나고 오. 그리고 사실은 그분이 지금도 보세요. 명태균 씨한테 이 세금 갖다 바치듯이 국회의원 2년 하는 동안 세비를, 매달 네. 세비의 절반을 세금 갖다 바치듯이 상납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치 브로커한테 네. 9,600만 원. 그러니까 그분이 뭐 돈이 많거나 유해가지고 그래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늘 그런 식으로 바치고 긁어들이고 바치고 긁어들이고 했다고 유추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이제껏 정치 인생 자체가 예, 그분 정치 스타일이 예. 정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일산 서구에서도 늘 그런 내용이 돌았고 그래요. 김영선한테 공천 받으려면 예. 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줘야 얘기를 된다? 뭐 그 얘기까지는 그렇고 그래서 오. 그런 얘기들이 돌았고 그리고 이분 보세요. 얼마나 또 뻔뻔하냐면 내가 당협위원장 2018년도 네. 그런 일이 있고 난 뒤 2년 뒤에 네. 제가 당협위원장을 됐는데 지들끼리 내가 네 당협위원장 만들어줄게. 네가 시의회 의장해라. 뭐 온갖 짓을 다 해놓고
제가 당협위원장 9대1 뚫고 되니까 네. 충격이었지. 어. 정말로 나를 진짜 인간이야로 비하하고 조롱하고 그 기초위원들까지 저를 조롱하고 네. 이랬던 사람들인데 네. 제가 딱 당협위원장 되고 나니까 야 진짜 그 김영선 똑같은 사무실 네. 그 사무실에 전부 다 꽃다발 들고 도열해 있더라. 와. 시의원하고 사무국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잘해. 참 그래 참. 그러니까 김영선이 저보고 갑자기 창원을 내려오라는 거예요. 네. 창원을 내려오는데 인수인계 할 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산에서 창원까지 얼마나 멉니까? 대구보다 더 먼데 그죠? 자기 국회의원 사무실에 오라. 그러니까 그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도저히 수도권이 안 되니까 예. 자기 고향인 경남 가서 최초엔 진해 간다 그랬거든요. 처음에 진해 간다고 내려갔는데 네, 그때 이제 경남도지사 도전한다고 2018년도에 예비 후보 뛰고 있었기 때문에 예. 갑자기 저를 창원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도 약속 시간을 2번이나 어겨가면서 사람을 뭘로 아는지 갔더니만 이분이 이제 저를 앉혀놓고 커피숍에서 역전 앞에 커피숍에서 네. 인수인계할 게 있다고 해서 갔더니만 도의원 공천은 누굴 주고 시의원 공천은 누굴 주고 예. 그 압력을 넣더라고. 거기 그러니까 고향에? 고양시에 있는 고향 거를 고양시에 있는 공천을 미친 거 시의원을 아니에요? 누굴 주고 도의원 그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와.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김영선 눈을 딱 쳐다봤지. 네. 쳐다보니까 내 눈을 잘 못 쳐다봐. 네. 왜냐하면 자기도 내가 못됐잖아. 이제 눈을 딱 꼬라보면서 네. 뭐 이런 게 다 있노 이렇게 네. 싶어가 내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네. 그 얘기를 하기에 제가 딱 뭐라고 했냐면 네. 누님 내가 그랬지 누님 제가 그래도 명색이 당협위원장이 됐는데 네. 저도 절반 해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님 혼자 다 해모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예. 라고 얘기하고 제가 올라와서 와. 공천관리위원회란 걸 열어서 예. 시민단체 대표 이런 분들 예. 다 추천받고 해서 위원장 부위원장 하고 예. 저는 공천 안 하고 그다음에 그 당에 있던 기존의 운영위원들 예. 그렇게 해서 제가 한 거는 여성 가점을 좀 줬어요. 음. 여성들이 좀 아무래도 좀 힘드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자기 사무국장도 여성이니까 네. 뭐 되고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김영선이 그걸 아주 뭐 그러니까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 그리 요구하는 거는 너무 쉽게 요구하고 윗사람은 늘 사진 찍어가지고 갖다 바치고 뭐 이렇게 정치를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새로운 게 아니라 터질 게 터졌다. 네. 그래서 지금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명태균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 김영선 의원에 대한 얘기, 그게 저는 다 네. 이게 언론에 의해서 부풀려진 얘기가 아니라 난 있는 사실이 이제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이건 지금 한 짧게 한 5분 정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내용들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 전부 다 핵폭탄급의 이야기들. 그게 뭐 핵폭탄인데 뭐. 이거 정치계에서는 다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지라는 내용이지만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다 부인한 내용이잖아요. 공천은 그럼요. 공정하게 시스템 공천하고. 그럼 내가 음주운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문다에 음주운전 얘기하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김재원 의원이 최고위원이 네. 아이 뭐 자기가 절대로 뭐 죄송하지만 하면서 네. 이 음주운전 얘기 나오니까 저기 누구죠 그 신장식 의원하고 우리 예. 당의 허은하 대표가 소환된다 뭐 이렇게 미안하지만 그거 얘기하더라고. 그럼 그 당은 어떤지 알아? 현직 시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렸어. 네. 근데 그 시의원이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민주당의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음주운전했는데 무슨 정치 공작이야. 자기는 대리를 불러서 왔는데 술이 취해서 저기 집에까지 잘 올라갔는데 대리기사가 힘들 것 같아서 좀 문 앞에서 보내고 왔는데 경찰이 자기 집 문을 두들겨 가지고 자기를 나오라 그래서 음주 측정을 해서 음주로 걸었다. 이 민주당이 자기를 따라와서 측정을 해가 경찰에 신고했다 이러더라고. 그 기초의원 고양 시의원이 뭔데? 이미 그 사람은 음주 전과도 하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민주당도 번갈아 가면서 음주 전과가 당시에 계속 음주 사건이 터졌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이 친구가 대리를 불러가 한 건 맞아요. 근데 대리를 보내고 지가 술이 만취가 돼가 그 운전대를 잡아. 그리고 주차를 한다고 뭐 얼마나 안 갔지만 한 100m 정도 가서 주차를 하는데 취기를 못 이겨가지고 문을 열고 오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걸 주민이 보고 그렇잖아. 술을 먹고 그렇게 오바이트를 하는데 운전대를 잡고 내리니 그 사람이 몇 호로 가는지 보고 시민이 신고 같은 아파트엔 주민이 신고했는데 그걸 민주당이 그 정치 공작으로 자기를 했다는 거야. 뭐 걸리면 양당은
정치 공작이래. 그렇죠. 그래놓고 내가 그 사람을 갖다 그래서 예.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잘랐거든요. 예. 잘랐는데 그 친구가 또 로비를 해가 당시에 국민의힘 그 경기도당 위원장이 내한테 전화 와서 네. 아니 같은 당끼리 봐주지는 못하고 네. 그 우리 같은 저 동지들끼리 그렇게 징계를 줄 수 있냐고. 그래서 와. 내가 우리가 초폭도 아니고. 이야 이거 너무 충격적인데. 음주운전 그것도 뭐 내가 시의원 자른 것도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네. 시의원 자르고 싶었어. 네. 나가야 돼 그 사람은. 네, 그렇죠. 시민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라야지 민주당 음주운전 했던 사람들도 다 자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구할 수 있는데. 와. 근데 같은 편끼리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네. 의원님 지역구는 네. 음주 2번 했던 현직 시의원 네. 봐줘도 다음 선거에서 무난히 당선되실지 모르지만 우리 일산 서구는 주민들 수준이 너무 높아서 다음 선거에 제가 나가면 이렇게 이 징계 안 하고 나가면 전 떨어집니다. 네. 그 징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 지금 뭐라는 거야? 그거 내한테 욕하고 난리 났거든. 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 당협위원장 잘리고 또 그 사람이 내 공천심사위원으로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요? 그게 국민의힘이에요. 그러니까 와. 김재원 최고위원이 네. 그렇게 떠들처지가 아니다. 이야. 떠들처지가 아니다. 그 자기 당이나 잘하지. 네. 자기 당은 음주했던 사람 감싸느라고 그 징계하려는 당협위원장을 징계해서 네. 불이익을 주고 보복하는 당이 이야. 그 정도 수준이 뭘 남의 당 얘기하고 그거 벌써 한 20년 전쯤 그거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는 국민의힘은 당협위원장이 뭐 그 기초에 뭐 공천을 어떻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관여하기도 하고 뭐 누구를 음주를 해도 걔는 좀 살려줘 왜 그래 서로 막 로비가 오고 하고 그런 것들이 풀뿌리 단계에서 만연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수도권 원외위원장들은 힘이 없다 보니까 예. 온갖 놈들이 전화 와가지고 예. 왜 그 사람 공천 안 줬어? 이러고 대반 처음에 전화 왔는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반말찍 까면서 그래요? 나중에 그 사람 유명한 사람이래. 마쿠 실세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명태균 같은 사람이야. 근데 전화 와가지고 내보다 나이 몇 살 많다고 네. 반말찍 까면서 네. 왜 누구 공천 안 줬어? 이러더라고. 오. 그래서 내가 누구시죠? 이랬죠. 예, 예. 그러니까 난 몰라. 그러고 누구래. 뭐야, 모르는데요? 김문수인가? 난 어디서? 그러니까 그게 김문수 의원이 그런 장관이 그러는 게 예. 그게 민주당은 안 그래요? 민주당도 그럴 것 같은데. 예. 그게 특별한 게 아니라 예, 예. 그 당 문화야. 음. 정치권에 국회 몇 번 하고 이렇게 폼 잡고 이러면 예. 그건 다 알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몰라? 누구야? 뭐 반말 까고. 예. 그래서 이 공천을 하다 보면 그런데 다 저항하고 내가 소신껏 하겠다고 얘기하고 공천 심사위원회 외부에 열어가지고 외부 인사에서 공천권을 내려놓고 시민 공천을 하고 하면 네. 어떻게 되냐? 예. 내같이 잘리는 거지. 이거 너무 충격적이고 슬픈 얘기인데요. 어쨌든 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금 하는 그 뭐 김영선 의원 뭐 22년 6월에 공천할 만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좀 여기저기서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어쨌든 조대현 최고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준석 의원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지금 사건을 좀 이렇게 축소하려고 하는지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잠깐만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22년 6월 재보궐 공천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김영선 의원의 그 회계 책임자인 이제 지금 강 씨라고 알려졌던 분이 강혜정이라고 다 예, 어제 나왔죠. 나대요. 예. 어제 이제 스픽스 출연하셔가지고 네.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 요약을 하자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윤 대통령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이제 했는데 그 비용이 3억 6천억 원이 들었다. 6천만 원이 들었다. 근데 그거를 비용을 받아오겠다고 서울에 가더니 비용은 안 받아오고 김영선 공천장을 받아왔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3억 6천짜리 여론조사의 대가로 돈 대신 김영선 공천을 선물로 안겨줬다라는 것이 강 씨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김영선이 9,600만 원 밖에 안 준 거는 명태균 씨한테 싸게 준 거네요. 그렇죠. 예. 근데 뭐 3억 6천이 뭐 판매가 할 거, 소매가 할 거고 원가는 뭐 한 9,600만 원 하는 모양이네. 원가만 받고 했는 모양이네. 이제 국감 시즌이니까 이 문제 아마 이번 달 내내 다양한 이야기들 또 증인으로 신청돼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러분들 주목해 볼 만할 것 같고 자 이제 그 뭐 팩트 체크나 이런 걸 제가 뭐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개혁신당으로서는 위기 상황을 이제 돌파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는데 어쨌든 이제 팩트 여하를 떠나서 당의 이미지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래 어쨌든 김영선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저런 부당한 거래를 하고 비례를 달라고 하는데 거절했지 않냐. 그 개혁신당답게 예를 들어서 그 사람 공천 줬으면은 바로 현역 의원 한 명 추가돼가지고 보조금도 빠방하게 받았을 텐데 저런 사람 비례 1번 비례를 3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비례 1번 준다는 게. 김영선 같은 사람을 만약에 비례 줬다면 네. 내가 아마 개혁신당 탈당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제가 모르는 분 같으면 네. 예를 들면 그 김영선 전 의원보다 더 심한 사람이 분명히 국민의힘 출신 중에 많다고 봐요. 근데 내가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런데 김영선 전 의원은 내가 잘 아는 사람이거든.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이제는 더 이상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될 뿐이야. 그분이 창원 의창 진짜 뜬금없이 네. 자기가 처음에 내려갔던 연고를 주장했던 진해도 아니야. 네. 그리고 자기가 고등학교 나왔던 부산도 아니야. 그리고 자기가 태어났던 거창도 아니야. 창원 의창에서 뜬금없이 공천받아 국회로 다시 들어가는 거 보고 야,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냐면 네. 야, 나는 정치 이전에 인생을 더 배워야 돼. 나는 초짜야.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적으로 세상이 굴러가지 않아. 내 같은 어떻게 보면 당시에 아직까지 40대고 네. 좀 순수함이 남아 있었던 사람한테 세상은 악해. 세상은 꼼수가 이겨. 악이 이겨. 정의가 져. 네. 이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짧은 시간이지만 네. 그런 생각을 갖게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우리 당에서 네. 예를 들면 나는 이제 결국 잘랐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얘기한 대로 김영선은 택도 아니라고 제가 듣기로는 단칼에 잘랐다고 얘기를 하니 그거 잘한 거지. 김영선을 3번 아니라 5번, 30번이라도 고려했다면 나는 이건 개혁자를 붙일 당이 아니다. 이건 당이 아니다. 네. 니들이 말하는 개혁은 뭔데? 나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대반 대구에서 성명 발표하면서 이것들이 다 미쳤나 내가 그러고 얘기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점이 참 아픈 구조인데 이제 김종인 그 당시에 공천관리위원장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망한다. 그 사람 공천 주면 개혁신당은 단칼에 이제 그 집까지 찾아왔다 그러더라고요. 김서 의원이 김종인 공관위원장 저 집에다가. 근데 이제 지금 자꾸 친구들 좀 미안한데 천하람 의원은 7불사에 3일이나 더 남아서 기자회견을 실제로 준비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의 말은 단칼에 이건 안 되는 거야. 안 돼라고 잘랐다는 듯이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천하람은 며칠 동안 7불사에 남아가지고 김영선의 기자회견문을 쓰고 아주 착착착 진행되다가 뭐 여기서부터 팩트가 갈리지만 이준석 의원이 먼저 야 일본은 좀 곤란할 것 같고 3번 어때요 3번 이렇게 역제안을 했다라는 게 지금 김영선 쪽 주장이고 이준석은 3번 얘기는 내가 한 적이 없고 김영선 자기가 안 되면 3번이라도 주면 안 돼 이렇게 했다는 거다 이렇게 막 싸우고 있어요. 근데 뭐가 됐든 이거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구태적인 진짜 보지 말아야 할 광경이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내가 안 듣고 안 보잖아. 그 소식을 아예 안 보고 안 듣고 네. 모든 걸 당대표한테 일임했기 때문에 네. 당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당의 네. 공식적인 입장이다. 허나 대표의 고민이 많겠습니다. 앞으로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